안녕하세요. orlando 킴입니다. 금요일날 엔비디아와 AMD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하락의 원인과 더불어서 지금이 매수할 때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다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죠. 엔비디아라든지 AMD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섹터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는지, 즉 세마이컨덕터가 다 하락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두 종목은 하락했는데 브로드컴이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하락 안 했죠. 다른 종목들도 거의 하락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별적으로 일단 타격이 있었구나.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에너지라든지 특히 금융주 한번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하락이 됐죠. 그렇다면 파이낸셜 섹터 자체는 아무래도 금리를 갖다가 인하하니까 예대마진 이런 것들이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섹터에 지금 이제 평균적으로 하락이 되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석유 공급을 늘리겠다. 오펙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다 두드려 맞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세마이컨덕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다 두드려 맞는 게 아니라 내 종목만 맞고 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렇게 일단 섹터 있죠. 이 섹터만 떼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엔비디아하고 AMD만 하락을 했지 다른 종목들은 하락한 게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다 봤을 때 11개, 12개를 봤을 때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하락할 때는 섹터가 하락했는지 아니면 내 종목과 일부 종목만 하락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섹터 전체가 하락한다면 시장 상황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고 일부 종목만 하락한다면 개별 악재로 봐야 된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일단 섹터가 하락하고 있는지 내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먼저 체킹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 이유가 있겠죠. 오픈 AI가 브로드컴과 협력하면서 내년에 첫 번째 AI 칩을 갖다가 생산할 것이다. 이런 보도 이후에 AMD,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락했다. AMD는 5.5%, 엔비디아는 3% 하락했고 브로드컴은 10%가 뛰었죠.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3% 하락했을 때 지금 AMD는 6% 정도 더블 5.5%니까 이렇게 하락했던 또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고, 그래서 3분기 실적을 보고할 때에 브로드컴은 자사의 애플리케이션별에 직접 해로 있죠. XPU에 요에 대한 익명의 네 번째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었는데 그것이 오픈 AI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원래는 한 세 가지 고객사밖에 없었죠. 근데 네 번째 고객사로서 오픈 AI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자체 AI 가속기 개발에 협력이 되고 있다. 그걸 통해서 XPU에 기반의 AI 렉 주문을 한 100억 달러 이상이 확보가 되겠다.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확보가 되니까 주가가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겠죠. 그래서 2026년도에는 AI 수익 전망이 지난 분기에 밝혔던 것보다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한 10%는 브로드컴은 뛰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쪽에 AMD라든지 엔비디아에는 많이 아무래도 수주가 뺏기니까 그로 인해서 조금은 하락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AI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2034년도까지 한 10배 정도가 더 많이 상승이 되겠다. 그만큼 시장이 많다는 거죠. 템 시장 규모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AI 트레이닝과 AI 인프루언스 있죠. 추론과 지금 이제 훈련 기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30년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추론 시장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추론 시장이 많이 발전한다는 말은 맞춤형도 상당히 많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에 인해서 브로드컴도 주가도 많이 갈 수가 있겠다. 그렇게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다면 엔비디아, 그 다음에 일단 지금 AMD, 브로드컴 요 세 가지가 어떤 식으로 돌아나가서 지금 이쪽에 누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GPU 시장 중에서 점유율을 한번 보시게 되면 2025년도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한 92% 전체 GPU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데이터 센터 분야는 한 90%가 엔비디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AMD가 한 8에서 한 9%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엔비디아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하이퍼스케일러의 일단 투자 규모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지금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구글 요 세 가지 업종을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이쪽에서는 캐펙스를 갖다 계속해서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캐펙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AI 칩이라든지 인프라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 했을 때 한 60% 정도 되고 있고, 구글은 한 70% 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맞춤형을 봤을 때 맞춤형은 아무래도 브로드컴이니까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또 브로드컴도 역시나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브로드컴의 영향력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브로드컴이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퍼스케일별로 주요 AI 칩의 도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AWS 있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GPU를 갖다 한 50%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그다음 구글 역시도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 애초에 있죠. 마소도 역시나 40% 이상이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AMD GPU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일단 확대 중에 있고 일부도 사용하고 있고 MI300도 조금씩은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자체 칩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트레니움이라든지 아니면 구글 같은 경우는 TPU 이렇게 마야 이런 것들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브로드컴 같은 경우 역시도 지금 이제 이렇게 파트너로서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XPU가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ASIC이 다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본다면 요 세 가지 지금 이제 업종을 봤을 때 물론 지금 엔비디아가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은 자체적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 브로드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맞춤형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그런 사용 비중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사용의 비중이 되고 있는지 GPU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AWS, 아마존은 45% 정도 되고 있는데 여기가 AMD가 한 5%, 그 다음 브로드컴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봤을 때 50%나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맞춤형도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구글 역시도 여기는 40%, 3%고 57%로서 맞춤형이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애초에 마찬가지입니다. 50%고 여기 30%고 지금 보시되 마소만 조금 일단 적지 자, 나머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일단 브로드컴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맞춤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브로드컴, 엔비디아, AMD 이런 데 있어서 세 가지 업종이 있죠. 그래서 AI 추론의 비용이라든지 전력, 그 다음에 성능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학습의 성능이 있죠. 그거만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단연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MD가 조금 경쟁력은 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브로드컴 이런 것들은 제한적이다. 자, 그런데 추론에 보시게 되면 추론은 월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브로드컴이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B 플러스보다는 A가 훨씬 낫죠. 자, 그 다음 전력의 효율에 있어서도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격 있죠. 이런 데서도 좋은 모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있어서는 조금은 힘든 모양이 있는데 나머지는 일단 나쁘지가 않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추론의 성능, 전력의 효율, 그 다음 가격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쏠려가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5년도 대비해서 2027년도에 점유율의 변화를 한번 예측해 볼 것 같으면 2024년도에는 엔비디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2025년도에도 거의 압도적이죠. 자, 그런데 브로드컴이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26년도, 2027년도가 됐을 때는 거의 지금 이제 70%, 80% 여기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가 한 3% 정도 떨어졌는데 예전 한 5.5%, 6%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점유율이 여기서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떨어지고 브로드컴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자, 아무래도 점유율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 된 브로드컴의 커스텀이 있죠. ASIC이라든지 XPU 이런 것들이 AI 추론을 중심으로 인해서 확산됨에 따라서 AI 칩의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2027년도에는 한 65에서 한 75%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메타, 아마존 이런 데서의 ASIC의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체 브로드컴의 설계칩 이런 것들의 표준화 이런 것들이 핵심될 가능성이 많겠다. 핵심 수단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범용과 고성능의 아키텍처, 강력한 쿠다 생태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은 유지하겠지만은 늦어도 2026년도를 전후로 해서 아무래도 GPU에서 맞춤형으로 조금은 병행으로서 중심축이 이동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또한 AMD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은 추론 시장의 진입의 가속화로 소폭의 점유율은 높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에서 75%의 GPU에서 ASIC을 대체하기에는 조금 일단 아무래도 어정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되기는 AMD는 조금 부족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한 AI라든지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킹을 봤을 때는 브로드컴의 토마호크 등과 함께 XPU의 클러스터의 확장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추가적인 성장이 될 가능성이 많겠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요약을 한번 보시게 되면 2025년도에 브로드컴의 커스텀의 ASIC 자체가 추론이라든지 서비스 워크로드에서 55에서 70%까지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 중에 있다는 거겠죠. 자, 그로 인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의 특정이라든지 특화된 워크로드에서의 주요 점유율을 조금은 빼앗길 그런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또한 AMD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약간씩은 되고 있지만은 단지 7에서 한 7%, 7에서 한 10%의 점유율만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전체 AI 칩 시장 자체는 맞춤형, 특화형 XPU 같은 것들과 범용 GPU에 혼합되는 그런 표준 시대로서 현재로서는 전환되고 있는 것이 2025년도, 6년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멀티밴드 전략을 통해서 경쟁력과 비용의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2025년도에 하이퍼스케일러의 AI 칩 시장의 변화 자체가 단순히 칩의 공급 부족 아니면 단가, 성능 그런 거 이상의 아키텍처 자체의 변화에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마소라든지 구글, 그다음 아마존의 이런 빅3 기업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가 단일 밴드 이런 데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1년에서 3년 내의 시장 자체는 맞춤형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범용이 같이금 병행되는 그런 체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AMD, 그 다음에 엔비디아, 브로드컴 자체가 경쟁 플러스 보안 구조로서 진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브로드컴의 기술과 가격 경쟁력, 맞춤형 설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변화하지 않는 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조금은 솔루션 자체가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엔비디아도 차츰차츰 좀 변해 나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모습 속에서 엔비디아의 가격 자체가 167불 정도 되고 있는데, 자, 이 정도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많은 가치가 받을 수 있는지 그것만 알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걸 차트로 보고 뭐 100일선이 있다 해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로 돌아가서 밸류에이션과 EPS를 한번 체킹해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싱킹 알파 있는 것들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있죠. 이때 지금 2025년도니까 아무래도 일단 내년치를 일단 반영해야 되니까 EPS가 한 4.48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자, EPS에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배수를 곱하게 되면은 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적정 주가가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은 그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P 레이쇼를 보면 지금 현재 한 38 정도 되고 있는데 5년 평균이 한 46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여러 가지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자, 엔비디아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브로드컴의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 다 같이 한번 같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한 46배수 정도 5년치로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 이거보다도 좀 많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봤을 때, 자, P 레이쇼 난갭으로 봤을 때 지금이 38배수죠.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 한 45배수 받고 있고, 지금 AMD가 한 41배수 정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적정한 한 40배수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는가. 46배수는 좀 많이 주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구할 때 일단 배수를 구했으니까, 자, 아까 보셨듯이 4.8, 4.48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곱해주면 되겠죠. 얼마 정도 나오는지.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보게 되면은 4.48이니까, 자, 4.48에다가 곱하기 아까 보셨듯이 한 40배수 정도를 해주게 되면 요 가격이 나온다는 겁니다. 한 180불 정도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180불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면은 이 가격에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일단 직전 고점까지 우리가 아무래도 가격 자체가 충분히 가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진다든 이런 하면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가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일단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한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정도 가격은 받을 수 있으니까 내년에,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지금 현재로서도 연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다면 그때부터는 좀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일단 장기 투자로 봤을 때 2027년도 거 있죠. 그때 EPS가 6.33입니다. 그래서 2027년도가 되면은 아무래도 2026년도 되면은 한 요 정도 일단 EPS는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6.33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자, 그렇다면 아까 40배수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6.33에다가 한 40배수 정도를 해주게 되면은 요런 가격대가 나오겠죠. 253불. 자, 아니면 뭐 6.33에다가 뭐 35배수라든지 지금 좀 배수를 좀 많이 주고 있으니까 좀 35배수 아니면은 30배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5배수 한다 하더라도 220불 정도는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몹속에서 이 정도로 많이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조금씩 내려온다면 매수 관점에서 천천히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 자, 그렇게 했을 땐 조금씩 담아가시면서 아무래도 1년이라든지 1년 반 정도를 보면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또 익절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주식이지 여기서 매수 타점, 여기서 매도 타점 그렇게 하면은 백날 해봤자 깨지기밖에 계속해서 깨집니다. 자,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가 매수인지 여기가 매도인지 그 다음 좀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일단 내려올 때마다 물을 탄다든지 조금씩 더 매수를 하고 있죠. 회사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매수하셔서 매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매도할 때 여기가 고점인지 이게 고점인지 알 수가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하겠고 또 일단 편안한 주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일단 몰빵이 들어갔는데 주가 자체가 더 빠져버리면은 멘탈만 붕괴되고 털고 나면 내가 다시금 올라가는 게 주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시면서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우리가 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AMD 한번 보겠습니다. AMD는 좀 하락폭이 좀 심하죠. 아까 보셨듯이 그런 이유 때문에 좀 하락폭이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어느 정도 지금 적정 주가를 갖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AMD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EPS를 본다면 한 3.9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께. 자, 그러니까 2026년도 걸 봐야 되겠죠. 한 6까지는 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한 이 정도로 본다면은 주가는 더 많이 상승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4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가 체킹했던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것들을 갖다가 좀 가져와서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혼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보다는 따라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EPS 추정한 것이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이 정도 추정했으니까 좀 맞는 확률이 많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요걸 갖다 일단 배수를 꼭 해줘야 되니까, 자, 6을 갖다 6이죠. 6 정도 되고 있고, 지금 배수가 를 본다면은 한 41배수 정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때 지금 이제 5년치 평균도 한 40배수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아까 여기서도 보셨죠. 똑같이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이제 AMD도 한 40배수, 브로드컴도 한 45배수니까 한 40배수만 줘도 되겠다. 그래서 6에다가 40배수 곱하게 되면은 적어도 뭐 240불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240불 정도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씩은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빠진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조금씩 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차트를 이용하신 분들 안에서는 내가 다시금 일단 확실히 돌아나갈 때 이런 것과 더불어서 아까 보셨듯이 밸류에이션과 더불어서 차트까지 이용하게 되면은 조금씩 이런 것들이 돌아나가서 올라갈 때 있죠. 쌍바닥을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확실하게 보고 들어가겠다. 자, 그런 사람들은 좀 더 기다리셨다가 천천히 일단 차트까지 보면서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같이 가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브로드컴을 봤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360불대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일단 지금 이제 단기 고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되는 그런 모양이 있죠. 자, 그렇다면 정말로 360불대가 단기 고점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EPS를 한번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 9 정도 되고 있죠.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한 40배수 정도 줄 수 있으니까 4930이면 360불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까 보셨듯이 조금은 눌림목이 나타나는 모양이 되지 않겠는가. 360불은 조금은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EPS 성장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계속해서 달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주가가 좀 빠질 때마다 들어가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면은 좋은 종목들 안에서는 다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길게 가져가시면서 우량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들고 가시게 되면 복류 효과가 더 많이 난다. 자, 이런 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거 아까 보셨죠. P 레이쇼는 어떻게 구하는지,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이제 EPS에다가 곱하기 배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만이 회사가 일단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알려면은, 자, 아무래도 싱킹 알파 요거 프리미엄 있죠. 요거 정도는 하나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 메인 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링크를 달아서 싱킹 알파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할인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 주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하나는 있어야만이 우리가 아무래도 적정 주가 구하는 데 좀 편리하게 구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